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좀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정규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란 말이지. 책도 그렇잖아요. 이상한 책들 같은 경우 그 책을 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서 본 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보니까 지금 근현대사에 대해서 특히 일본 이제 일제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좀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호밀밭의 우원재 저도 이제 그걸 가끔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이제 이완용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대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이완용도 매국노는 매국노인데 매국노라는데 그 사람도 이유가 있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대한제국을 배신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일본 시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장은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단지 그런 분들 말고 실제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겪으셨던 분, 그분들 이야기를 갑자기 뚝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부자들의 이불킥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이 좀 많고 영감쟁이들 7, 80대 먹은 영감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좀 전달해 주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옛날 일본 시대 때 얘기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 어땠느냐 6.25 때 얘기 했던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 그때 좀 놀란 경우는 있어요. 왜 놀랬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성씨가 유씨입니다, 유씨. 유씨인데 나이가 이제 그때 지금 다 살아계신 거의 100살이죠. 100살도 넘지. 저는 항상 그때 들은 생각으로 뭐였냐면 유씨니까 유관순. 유관순이면은 일본 시대 때 태극기 흔들다가 끌려가서 엄청 고생하고 고문받고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너무 이게 참 잔인하고 이런 시대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일본 시대 때는 어떻냐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일본 사람들 약속도 잘 지키고 깨끗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은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지 아는 거지, 할머니는. 이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패고, 진짜 못 살게 굴고 그런, 진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걸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손자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신대 얘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 위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할머니께서는 일본에 대한 얘기는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한국인의 또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일본 사람이 이렇게 배울 게 많다 이렇게 해도 또 어쨌든 나라 뺏긴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못 살아가지고 큰 집에 가서 이제 큰 아버지 큰 엄마가 너무 훌륭해. 근데 아버지 엄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를 큰 집에다 맡겼어. 근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참 무능력하고 우리 큰 엄마 큰 아버지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냥 큰 엄마 큰 아버지가 좀 훌륭했다라는 정도까지만 가는 거지.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좀 무능했다는 얘기까지 가면 좀 약간 오바스러운 거지. 딱 그 느낌까지 딱 끝을 내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그 이제 호밀밭의 우원재님은 이런 것도 보면은 한국 옛날, 그러니까 뭐 고종을 거의 뭐 악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무능력한 사람들, 뭐 윤봉길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위인으로 생각하는 안중근 이런 분들도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시키는, 그리고 뭐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좋게까지는 아니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의 뭐 천의 나쁜 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이완용, 우리는 이랬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르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바다. 그것도 오바다.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오바고, 일본을 너무 미화하는 것도 오바다. 마치 일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한국을 뭐 근대화시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오바. 그것도 오바. 그런 측면도 있겠지라는 거지. 그걸 너무 또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본 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게 있잖아요. 일본 찬양하면 안 되고, 독도 문제 같은 거에 일본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어디야, 북한 관련된 거 타부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뭐 저기 몇 가지 있잖아. 뭐 아무튼 그런 것 중에서 일본이 가장 큰데, 이제 일본 얘기하면 뼈도 못 추리는 거지, 대한민국이.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인민군이었다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일본 놈보다 나쁜, 일본 놈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셨대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보다 나쁜 놈들이 인민군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고 나쁜 놈은 인민군이었어.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인민군을 더 아래로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께서 뭐 그렇게 뭐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민초의 눈에서 봐도 일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보다 인민군, 특히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반 어떤 무지랭이들이 봐도 얼마나 저게 한심하냐,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를 정말 느끼게 만든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뭐 일본을 미화하는 유튜브는 정말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이 너무 또 반대로 친일, 뭐 친일이면 거의 뭐 죽었던 사람도 살아 움직이고, 뭐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뭐 일본에 뭐 독립운동만 했으면 그냥 다 용서받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모든 중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중도적인 개념으로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중도가 가장 싫어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물론 보수도 공산주의를 싫어하긴 하지만, 중도가 유일하게 보수랑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싫어하는 거야. 왜 중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왜냐면 개인주의를 배격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배격을 하고,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공유화하잖아요. 그 부분을 중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일군 논과 밭은 내 거지, 이걸 뭐 같이 나눠서 먹는다, 이런 개념은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뭐 공매도네 뭐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금투세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만큼은 내가 그냥 가져가게 해달라, 어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봤을 때 중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의 권한이라든지 권력 또는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일반 평민 시민이에요. 시민. 그게 중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보수인 것도 좀 이상해. 예, 솔직히. 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보수지, 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지지 않았는데도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미워하거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극혐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길 건 없는데 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봐도 공산주의는 너무 싫다. 아, 쟤는 거의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개념으로 가는 분들이 보수가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랬냐면 뭐 같이 우리가 이제 6.25 같은 뭐 전쟁도 하고 또 한국 내에서 또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본인이 갖고 있는 뭐든 재산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중간층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도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처럼 차라리 일본 놈보다는 공산주의자가 더 싫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이제 오에 겐자부로라고 아십니까? 오에 겐자부로라는 옛날에 그 일본 노벨문학상 받았나? 그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못 받았나? 아무튼 그분이 옛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그 사람이 좌파인데 말하자면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는 한국인만 힘든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일제시대 때에는 그 체제 자체가 너무 극우적이기 때문에 국가주의, 뭐 군부들이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천황은 그냥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게 무슨 뭐 한국만 힘든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중산층들도 다 힘들었던 거야. 마치 우리 5공화국 때처럼 막 그냥 다 때려잡고 막 그냥 물고문하고 이랬던 것처럼 일본도 그때는 뭐 일반 중산층 시민들이 워낙 그 독재가 심하니까 힘들었던 거야.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뭐 근대화되고 발전하고 이런 건 좋은데 뭐 5공화국도 막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다 이거야. 힘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만 힘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 국민들은 힘들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인이에요, 나름대로 오에 겐자부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완전 군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겠어요. 뭐 열심히 해라, 아침잠 없는 닥달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때 선생님들 보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해? 못 살겠어. 뭐 잔소리 때문에 죽겠어. 이랬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뭐 한국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 약간 좀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데 같은 경우는 뭘 좀 아끼라 그러고 세금도 더 안 거서서 어떻게 나라에서 뭐 돈 주는 것도 없고 이러면 똑같이 이제 일제시대 때 욕했던 것처럼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제국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돈 나눠주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해봐라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능력이 없거나 좀 내가 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던 시대가 아마 일제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즘에 일본 국적이 그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가 한국 국적이었냐 일본 국적이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많은데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일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던 시대인데 그러면 당연히 일본 국적이죠. 한국인이지만 일본 국적이죠.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인 거지. 한국인인데 일본 국적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정확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우리가 사실 누가 거기 유튜브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역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안 믿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제시대 때 국적은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듭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올지는 못해요, 이제.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는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도조 히제키 같은 그런 군부 독재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는 다시는 안 와. 올 수도 없고. 왜? 그것이 올 때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선진국이죠.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너무 배 아파하다 나머지 민족주의적인 근간에서,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그래, 내가 우리 고생 좀 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 우리 저 따라가야 되겠어. 어떤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내셔널리즘 때문에 그걸 용인해 준 거지.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그런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야, 그런 어떤 독재 정권을 참아내질 못하죠. 그리고 참지도 않고. 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은 뭐냐? 공산주의도 오질 않죠. 하지만 공산주의랑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좌파 포퓰리즘은 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래도 좌파 포퓰리즘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가 왜 무서웠냐.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난센스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는 얘기는 난센스는 아니야. 그냥 어려운 거지.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니까 힘들지. 어떻게 뭐 전쟁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은 뭐냐면 그냥 내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 작물을 수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무지랭이가 들어도 이거 뭐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정말 많이 배우지 않았던 그 옛날 할머니들도 소위 얘기해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인민군이었고 공산주의자였다. 그만큼 좌파 포퓰리즘은 소위 얘기해서 이데올로기를 가장 그 좌파 포퓰리즘은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금투세 오늘 이제 2시죠. 지금 이제 1시 34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회담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중도들이 원하는 거는 좀 약간 개인주의적인 걸 원해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지. 좌파 포퓰리즘 절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한 자리 하고 싶으면은 절대로 자경화 되셔는 안 돼. 그거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중도들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머니의 말씀을 빗대은 거지만 또 요즘에 건국절이나 일본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제국주의 시대에 당연히 오지도 않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배격할 거예요. 그런 시대는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때 시대는 그냥 그런 거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점령해가지고 또 말도 안 통하는 국가가 어떤 한 민족을 또 굴종시키는 거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정말 올 수 있는 이데올로기 뭐냐면 좌파 이데올로기는 올 수 있다. 그거는 꼭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